지금부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에서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그 제주 4.3 사건 역사 왜곡의 앞장선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청 공무원들에게 잘못된 것을 시정하도록 규탄하기 위해서 각성하라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이 제주 4.3 사건 이 역사 왜곡은 너무너무 심각한 지금 지경에 와 있고 저희가 정말 이 원희룡 도지사 각성하라고 더 이상 이 역사 왜곡에 앞장서지 말라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먼저 김재동 하늘교회 목사님께서 이 제주 4.3 사건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에 대해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의 하늘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대한역사문화원 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동 목사라고 합니다. 제주 4.3 당시에 제주도에 참고로 교회가 한 24개 정도, 기독교 한 2,000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NCCK나 이런 단체에서는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했다라고 거짓으로 날조하고 역사를 호도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제주 4.3의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었고 또 선무공작과 구제활동 등 많은 대민 봉사활동을 했었던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당시에 1949년 6월 13일에 남로당 인민해방군 유격대위에서 이도종 목사님이 모세포의 그 대정면 쪽에서 교인 신방을 가다가 납치가 돼서 생매장당하는 그러한 좀 무참한 그런 학살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무장공기라고 하는 항쟁이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세력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다고 하는 것, 그게 어떻게 순수한 목적의 항쟁 내지는 공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한국교회 기독교, 제주도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많은 국가관과 역사관을 가지고 제주 4.3의 해결과 노력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러나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작년에도 제가 4번 왔었고 올해 지금 처음 또 옵니다. 올해도 이제 계속 올 겁니다. 제주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왜 잠잠하십니까? 제주 4.3의 진실에 대해서 왜 침묵하십니까? 왜 이게 항쟁이라고 그리고 봉기라고 그렇게 거짓을 날조하고 왜곡하는 수많은 반 대한민국 세력들에 대해서 왜 한마디 얘기를 안 하시는 겁니까? 자, 저는요 이제 여기 개관적인 제주 4.3에 대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소한 교통사고가 날 때 CCTV를 가리지 않습니까? 누가 잘했냐 못했냐, 가해자 피해자가 누구냐 따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여러분 73년 전에 발발된 4.4 사건, 이게 57년 4월 2일에 종료가 됩니다. 9년 동안의 최장기 공산폭동 반란이었어요. 수많은 양민들이 정말로 무참하게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일으켰을까요? 왜 일으켰을까요? 성격 규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대통령 김대중이가 2000년 1월 11일에 서명을 해서 2000년 1월 12일에 발표되고 공포된 것이 제주 4.3 특별법이에요. 그 산하에 바로 제주 4.3 중앙위원회가 당연직 또 위촉직 해서 15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하에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작성을 기획단 단원들이 이제 조직이 됩니다. 사실은 그 과정에서도 불법이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성근 근현대사 실장님이 국무총리의 사인과 함께 그것이 분명하게 합법적인 순서와 절차를 통해서 임명이 되었음에도 당시에 양조훈이라고 하는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의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이 양조훈이라는 사람이 추미애 국회의원을 움직이고 그리고 불법적으로 박원순이라고 하는 전 서울시장을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제주 4.3 바로 정부 진상조사 보고서의 기획단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것부터가 불법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다 무너뜨리고 편법적으로 초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정부 진상조사 보고서의 기획단장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단 대한민국 사관을 가진 아예 처음부터 제주 4.3 사건을 봉기 내지는 항쟁이라고 생각했던 강만길, 박재승, 서중섭,
박원순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을 거기에다 앉혀놓고 이 중요한 사건을 심사숙고도 거치지 않고 제대로 토의와 그렇게 작업을 거치지 않고 2003년 10월 15일에 정부 진상조사 보고서를 확정하고 공포하게 됩니다. 대통령 노무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 조사 보고서를 여러분 600페이지나 되는 그 보고서를 언제 우리가 다 읽겠어요? 그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주 4.3 사건은 누가 일으켰는가? 이승만 정권과 경찰과 그리고 국군이 일으킨 학살극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순날조입니다. 두 번째, 제주 4.3 사건은 절대로 그 배후에 남로당 중앙당이 개입하지 않았다. 순수하게 제주도에 바로 제주도당에 바로 여기에 남로당한테 일으켰다라고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순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주산 사건은 저도 오늘 이따가 가봤지만은 4.3 평화공원에 4.3의 발발 원인은 1947년 3월 1일에 있었던 3.1 발포 사건이라는데 이것도 순 거짓말이에요. 왜냐? 그 배후에는 남로당 중앙당이 철저하게 개입을 했습니다. 1948년 1월 22일에 새벽에 남로당 비밀 당원들 조천면의 신촌리 마을에 경찰들이 급습을 해서 바로 106명을 거기서 체포합니다. 그때 노획되었던 문서가 바로 폭동 지령물이에요. 27 폭동을 일으키라고 하는 남로당 중앙당에서 지령이 떨어진 중요한 그 폭동 지령물을 노획한 거예요. 그게 2월 10일에도 또 한 번 그것을 이제 노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8년 2월이 되었을 때 남로당 중앙당의 거물급 간첩이었던 이재복이가 제주도로 배 타고 들어와서 김달삼이를 불러다가 1대1로 폭동을 지령을 합니다. 그리고 3월 15일에 신촌에서 그 유명한 신촌 회담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4월 3일을 기해서 폭동을 일으킬 것을 바로 결의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3일 바로 기념식 행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그 뒤에는 소련의 스탈린과 저 김일성의 허수아비와 같은 그리고 남로당 중앙당과 거기에 같이 하수인격으로 역할을 했었던 전라남도 남로당원들과 제주도의 바로 남로당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조직적으로 이것을 준비했고 일으킨 무장 폭동이자 반란이 제주 4.3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9년 동안의 그 결과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을까요? 사실 48년 4월 3일을 기해서 이 사건에 대한 많은 정리 작업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까지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러분들 이때 희생된 사람의 숫자가 8,000명에서 9,000명이라고 이미 50년 동안의 그 모든 연구 작업을 통해서 결론이 났어요. 10,000명이 아닙니다. 근데 왜 역사를 왜곡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8만 명이 학살했다고 그랬어요? 3만 명을 학살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에 거기에 10,000명 정도 사망자가 10,000명밖에 안 돼요. 14,000명이 희생자라고 하죠. 다 사망자가 아닙니다. 10,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왜 3만 명이라고 학살을 했다고 그럽니까? 이승만 정권이? 왜 그런 거짓말 합니까? 8만 명은 무슨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자, 3만 명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 이후에 거물급 간첩이었던 성시백이 운영했었던 좌익 언론 신문에서 3만 명을 이승만 정권이 학살했다고 했어요. 그거를 되받아서 남로당의 이승엽이라는 사람이 맞다 3만 명을 죽였다라는 것을 확인 절차도 안 하고 그것이 정설이 된 것입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역사를 호도하는 사람들 어떻게 숫자를 함부로 부풀립니까? 그럼 몇 명이 희생됐는가? 여러분들 8,000에서 9,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어요. 그 중에 남로당 인민유격대에 의해서 학살당한 순수한 양민들은 1,764명입니다. 국군과 경찰 300여 명 합치면 2,000명. 2,000명이 억울하게 여러분들 양민들과 국군 경찰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 학살의 사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천인 공로할 만행을 그때 저지르게 된 겁니다. 무장, 공기, 그리고 민주화 운동 절대 아닙니다. 항쟁 아닙니다. 여러분들 2,000명 정도가 그렇게 사망을 했고 그러면 폭동 세력들 몇 명이나 될까요? 브라운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에 미군정 바로 여러 자료들을 보면 브라운이라고 하는 대령이 있었는데 4,000명의 폭동 주동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자료들을 볼 때 한 4,000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나머지 3,000명은 뭘까요? 3,000명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분들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희생이 됐는지
제대로 한 번도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2000년 1월 12일에 제주 4.3 특별법을 제정했을 때 명칭이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그러면 진상규명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상규명을 하지도 않고 희생자 명예회복에 거기에 전부 다 집중해서 보상에 그냥 정말 저기 사건의 규명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자 지난 2021년 2월 26일에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억울한 희생자는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가해자들, 학살자들, 암살자들, 폭동세력들, 방화범들, 강간범들 이런 사람을 국가에서 세금을 내는 희생자라고 그들을 추대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2조에 보면은 저 다 읽어봤거든요. 어떻게 폭동 주동 세력들을 희생자라고 말합니까? 희생자라는 말 자체도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역사 왜곡이 되었는가? 저희가 지금 원희룡 도지사가 있는 도지사 관청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 제주 4.3 왜곡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뭐 양조원도 있고 김종민도 있고 강만길도 있고 박재승도 있고 박창욱도 있고 박우승도 있지만 가장 우리가 반드시 역사의 법정 앞에 세워서 심판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원희룡입니다. 원희룡은 반드시 심판을 당해야 돼. 2008년 3월 28일 제주 4.3 평화공원이 개장했을 때 뒷얘기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폭동 주동 세력들의 위패가 벗어질 수 있느냐? 알아보니까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2009년에 자유수호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민간인 단체가 발품 팔아서 제주사 사건을 정말 마을마을 돌아다니면서 증언 체록을 하고 녹취를 하고 다 그렇게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1,300여 명의 주동 세력들이 밝혀진 거예요. 희생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 4.3 평화공원에 철거돼야 되는 그런 거짓 희생자들 거짓 위패가 그분들이 밝힌 것만 해도 1,300개나 넘습니다. 여러분 2013년 6월이 되었을 때 박근혜 정부 때 4월 3일을 국가의 4.3 추모일로 지정하겠다고 하는 이 내용을 담은 4.3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해 2013년 11월 7일이 되었을 때 자유수호협의회와 또 제주 4.3의 그 유족들이 모여서 이거는 아니다. 제대로 밝혀야 된다. 그래서 만든 것이 제주 4.3 정립유족회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말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바로 2013년 11월 7일에 50세 명의 부적격 희생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과거사 지원자에게 올리면서 이들을 다시 조사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4년 2월 말에 좋다. 이 사람들을 다시 조사해서 부적격 희생자들을 빼야 된다.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 내려와서 추모에 참석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사리 제주 4.3 중앙위원회 그 다음에 제주 4.3 여기 현지에 계시는 희생자 유족분들 다 설득을 해가지고 도장 다 받았어요. 마지막 주사위는 누구한테 떨어져요? 마지막 최종 단계는 바로 원희룡 도지사의 바로 마지막 역할이었어요. 이분이 움직였어야 됐는데 이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해와 상생만 계속 얘기하고 역사의 바른 정말로 진실을 찾아서 애쓰고 노력하는 4.3 정립유족회를 정말 화해와 상생을 저해하는 단체라고 막말을 하는 그런 바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원희룡입니다. 그리고 제가 충격적인 것은 2018년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던 사람이 원희룡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게 있어요? 제주 4.3은 공기와 항쟁이 아니라 공산폭동과 반란이다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 바로 벌칙 조항이 있는 그 내용을 담은 것이 2018년에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통과시키라고 촉구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 앉아있는 원희룡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무책임한 직무유기로 인해서 73년이 지났는데도 가해자는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가 되어서 제주도 도민들의 화해와 상생은
무슨 화해와 상생입니까? 역사의 진실을 외면하고 악을 선하다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고 이런 양심을 저버린 도지사의 자격이 없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원희룡을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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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단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는 지금 이미 거의 이 역사를 왜곡했던 주도 세력들은 그들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들의 죄악이 반드시 빛 가운데 드러나서 다 낱낱이 밝히 드러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제주 4.3 사건은 결코 항쟁이나 공기가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을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했었던 바로 폭동과 반란이었던 사실. 그 역사 왜곡에 정말로 지금 현재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4.3 특별법이 지금 통과가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제2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비극을 만든 여러 주역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원희룡입니다. 원희룡은 반드시 이 역사에 이런 분명히 날조와 왜곡의 책임을 묻고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규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저희는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많은 도민들과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 일에 침묵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재동 목사님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로 올해 1월 29일 서울에서 창립했습니다. 저희는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시킬 것이고 저희는 제주 4.3 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 개정안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위헌적인 법률 조항이 있는데 저희는 이 제주 4.3 특별법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법이냐, 정치적으로 정말 왜곡된 법이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흔드는 법이냐, 저희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제주 4.3 사건을 끊임없이 왜곡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그들을 형사 고발하고 반드시 사법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투쟁하려고 합니다.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성명서. 제주 4.3의 진실을 왜곡하고 수많은 가짜 희생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관계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이롭게 하는 반역의 일환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인민이격대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제주도 12개 경찰지사를 습격하여 경찰과 공무원, 일반인 등을 무자비하게 학살하면서 시작된 공산 폭동이자 반란이었다. 이후 남로당 제주도위원회는 제주도민을 선동하여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총선거에는 불참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의 선거에 52,350여 명이나 참여하게 하였다. 나아가 대한민국에는 선전포고를 하고 김일성 정권 선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학살, 방화, 약탈을 자행하며 인공기 계약, 적기가를 부르며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외치며 9년간이나 대한민국에 항적하였다. 이와 같은 남로당과 그 추종 세력들의 만행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헌법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고하게 희생된 희생자 반열에 설 수가 없는 것이며 절대로 민주화 항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에 항적한 남로당과 그 추종 세력을 처벌한 국군과 경찰의 행위는 정당 행위였지 국가폭력이 될 수 없다.
어찌된 일인지 대한민국 대통령, 정부, 국회 그리고 사법부까지 조직적으로 제주 4.3의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 좌편향 허위 보고서인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진리로 받아들이려고 국민을 겁박하고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국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 법치 파괴 경향에 제주도는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4.3의 역사적 사실을 덮고 누구보다 진실을 잘 알고 있는 제주도가 침묵하고 방관하게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에 주권자 국민은 분노하며 비겁한 우파와 교활하고 부패한 좌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원희룡 제주도시사와 관계 공무원들에게 경고한다. 공무원의 성실 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제주도지사와 관계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공직자 입장에서 의전과 거짓으로 점철된 4.3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지도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불의에 동조하는 과오를 범했다. 게다가 제주도 남로당 추종 세력의 특정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 당시들이 범한 역사 왜곡의 경중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한 과오로 처벌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역사는 관련자들의 무책임과 왜곡을 간과하지 않고 반역자 명단에 올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앞으로 왜곡된 4.3 역사와 도정을 시정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관계자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우리는 또한 경고한다. 제주도 남로당 후예들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성이고 비양심적 물타기 공작으로 얻는 보상금이 아니다.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화해와 상생이란 듣기 좋은 말에 현혹되어 4.3 특별법이 통과되고 제주지방법원에서 위법 재판이 판을 쳐도 무엇이 문제인지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조만간 국민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는 조작과 거짓에 대해 분노와 반발이 있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 당신들이 부정하게 거두어들이는 특권은 반드시 환수하게 될 것이며 그날이 임하기 전에 스스로 겸비하고 진실하여져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 제주 4.3 특별법은 남로당에 부역한 반역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심지어 위자료까지 안겨주려고 하는 남로당 칭송법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였던 남로당 제주도당 세력에게 특별법은 특별 재심 등으로 특권과 혜택을 마구잡이로 베푸는 법치 파괴이며 남로당의 4.3 공산 폭동 반란을 정당화하는 촉구가 아닐 수 없다. 주권자 국민은 각종 악법을 양산하여 불법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불의의 세력으로부터 반드시 구원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1년 3월 29일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법정 총식 비상시국연대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제주에 다시 올 것입니다. 이 제주 4.3 사건 역사 왜곡을 해결할 때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이곳에 올 것이고 저희의 정말 이 정의를 위한 외침이 정말 받아들여질 때까지 저희는 이곳에 와서 제주도민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알려드릴 것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국가가
정말 정체성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위기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셔야 하고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여러분이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다른 전쟁이 아니라 사상과 체제의 전쟁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꼭 여러분들이 제주 4.3의 진실을 정말 열심히 찾아보시고 알아보시고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꼭 여러분들이 정말 발견하시고 그리고 이 잘못된 역사 왜곡 정말 바로잡아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제주도민들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이 제주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제가 좀 사설이 길었지만 제주도민 여러분들께 꼭 호소합니다. 침묵하지 마십시오. 특히 우파 여러분 비겁하면 안 됩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진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거짓에 속으면 안 됩니다. 반박하지 않는 거짓은 진실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의 자손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제주도민 여러분 앞장서 주십시오. 4.3 사건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저희는 이거를 헌법재판소라고 해서 있었고 또 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지금 현재 그 무죄 판결 내리고 공소기각 판결 내리고 뭐 재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위법합니다. 저희는 변호사 검토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법무부 장관 고발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사건도 다 위헌 소송을 해서 헌법재판소로 갈 겁니다. 그래서 원희룡 도지사께 이걸 전달하고 더 이상 역사 왜곡에 앞장서지 마시라. 이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전달해 주시고 저희가 빈말이 아닙니다. 저희는 계속 올 거고 앞으로도 다음번에 올 때는 저희 원희룡 지사님과 면담을 신청을 하겠습니다. 미리. 오늘은 저희가 앞에서 기자회견만 했지만 명함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제주 4.3 사건 재정립 12년대 전민정 대표입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그 우리 제주 지사님 면담 신청할 때 저희 재정립 12년도에서 저희 위원장님들과 같이 올 텐데 우리 그 지원 팀장님을 통해서 면담 신청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